57쪽이야. x가 복잡한 상태에서 2차 이상의 시계값을 물어보는 경우에는 2차 함수를 만들어줘야 된다. 2차 방정식을 만들어줘야 된다. 양변에 2를 곱하고 1을 이항하면 이런 형태가 되고, 양변을 제곱하면 이항하고 나누면 이런 식이 되지. 근데 여기서 근데 한 단계 더 나가서 이 식 같은 경우는 뒤에 3, 4차 파트하고도 좀 연결이 되는데, 이걸 곱해주면은 x 세제곱 마이너스 1은 0이다 라는 식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뭐 세제곱을 하면 1이다까지 얻을 수 있어. 즉 우리가 이 값을 봤을 때 x제곱 플러스 x 플러스 1은 0이다. 그 다음에 x 세제곱은 1이다를 아예 좀 외우고 들어가면 더 좋다. 왜냐하면 자주 나오는 애거든. 우리가 모든 복소수를 다 외울 순 없잖아. 근데 자주 나오는 복소수라서 혹시 뒤에가 마이너스여도 식은 변하지 않아. 그런데 이제 하나 더 나가서 이런 경우가 있어. x가 2분의 앞에가 1인 경우가 있어. 이렇게 뒤에가 플러스든 마이너스든 간에 앞에가 1인 경우, 이런 경우는 너네가 보자마자 얘로 그냥 바로 가고, 얘는 세제곱한 게 마이너스 1이고 6제곱한 게 1이야. 특히 3, 4차 방정식까지 가는 친구들은 여기서 나오는 두 군을 허근이 나오니까 오메가랑 오메가 바라고 하면은 합이 근과 계수와의 관계에서 1이고 곱이 근과 계수와의 관계에서 1인 것까지 적어놓고 바로 가면 훨씬 더 편해. 알았지? 근데 이제 그거 외울 때 요 맨 앞에 있는 계수랑 부호가 반대로 간다고 보면 돼. 여기는 1이라 보니까 이제 세제곱이 마이너스 1이었지. 자, 그렇게 하면은 이제 바로 간 친구들은 벌써 여기가 마이너스 1인 거 바로 나오고요. 이거 딱 보자마자 적어놓은 친구들은 이거 1인 거 바로 가기 때문에 얘네들이 없어지고, x제곱 대신에는 이항을 해서 마이너스 x 마이너스 1을 대입할 수 있으니까 요렇게 식이 정리가 되고, 남은 x에다가만 이걸 대입하면 되는 거야. 이제 약분하면서 여기 2를 괄호해서 다 곱해줘야 되겠지? (1번) 답. 이것도 인수분해를 사용해서 이 앞에 거 인수분해하면 앞에 거는 알파로 묶이고요. 뒤에 거는 베타로 묶이고, 공통인수가 또 나오면서 그러면 얘네 둘이 합한 거, 그 다음에 발을 붙이면 허수 부분의 부호가 바뀌죠. 자, 뒤에 거는 곱셈 공식 통분해서 자, 얘네 둘이 곱한 거는 마이너스 2 플러스 4i 플러스 i 플러스 2, 위에 알파랑 알파 바 곱하면은 켤레복소수기 때문에 실수 부분 제곱 더하기 허수 부분 제곱, 실수 부분 제곱 더하기 허수 부분 제곱. 실수화 할 때 밑에 마이너스 있는 거 조심하고. 8번 같은 애들은 복소수에 대하여 이제 a 더하기 bi를 넣어줘야 되고, a하고 b는 실수다라는 거 꼭 기억해야 되고, 혹시 문제에서 여기가 허수로 표현되는 애는 여기가 b가 0이 아니라는 조건을 꼭 써줘야 돼. 자, 대입합니다. 켤레복소수는 허수 부분의 부호를 바꿉니다. 가운데 부호를 바꾼다 하면 안 되고
허수 부분의 부호를 바꿉니다. 앞에 거 전개, 뒤에 거 전개. 이것도 아까 말했지만 세로셈을 한다고 생각하고 밑에다 쓰면 훨씬 낫겠지. 얘가 오란 얘기거든. 자, 실수 부분, 허수 부분을 모읍시다. 여기 지금 5A이고 여기 뒤에 없어지네. 그 다음에 이제 가운데가 지금 허수 부분이거든. 자, 실수 부분끼리 서로 비교해야 되기 때문에 A는 1이고 허수 부분은 여기 뒤에가 0이기 때문에 얘가 0인 걸로 계산해주고 여기 1인 거 들어갈 거니까 B는 2가 되겠지. 자, 문제는 이게 끝이 아니라 우리는 맨 처음에 복소수를 구하는 게 목적이었기 때문에 거기다 이걸 넣어서 최종 답은 9번 같은 애들은 그냥 무조건 복소수, 그러니까 그 안에 있는 마이너스를 허수 i로 표시를 해줘야 다 앞에 것도 정리할 걸 그랬다. 이렇게 하면 이제 틀릴 게 사실은 없어. 앞에 마이너스 6이고요. 그 다음 8i고요. 그 다음에 약분을 하면은 i분의 2지. 마이너스 6 플러스 8i에 뒤에 거 실수화하면 이렇게 되고 허수 부분, 실수 부분, 허수 부분 이렇게. 내 문제에서 실수 A, B에 대하여 라고 문제에서 말했으니까 얘가 이제 마이너스 6인 거고 그 다음에 얘가 6일 거고 뺄 거지 12. 이 차 방정식이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가지려면 판별식이 0보다 커야 되고요. 정수 K의 최소값, 이제 정수라는 거 꼭 기억해야겠지? 선생님은 판별식도 4분의 D 공식 바로 쓸 거야. 여기 짝수라서. K는 3보다 크기 때문에 가장 작은 정수는 4. 2차 방정식의 두근이 알파와 베타다. 자, 알파 더하기 베타는 3. 근각계수와의 관계 써주면 되지. 이거의 두근은 이거다. 그러니까 두근의 합이 이게 두근의 합인 거지. 얘네 둘을 합한 게 근각계수와의 관계에서 마이너스 1. 그 다음에 두근의 곱 2P다. 일단 앞에서 얻을 수 있는 식은 없을 것 같고 그 대신에 이제 여기가 3이니까 여기다 내가 3 넣을 수 있고 여기다 A를 넣으면서 요 식에서 A는 마이너스 4가 나오네. 자, 여기다가 A 넣고 앞에 있는 힌트에서 그 다음에 여기다가 3 넣은 게 B인데 B가 지금 마이너스 4, A가 마이너스 4 나왔으니까 B는 마이너스 12. 자, 합해서 마이너스 5고 곱해서 5다. 이걸 만족하는 두수 알파 베타를 구하라고 했는데 그러면 베타는 마이너스 5 마이너스 알파를 해서 여기다가 대입해서 그 알파에 대한 방정식을 풀고 해도 되는데 사실 여기서 원하는 거는 어떤 두 값의 합과 곱을 알면 그걸 근으로 갖는 2차 방정식을 세울 수 있거든. 그러면 근각계수와의 관계에서 25 마이너스 20. 그래서 사실 이 문제에서 누가 크고 작고를 말 안 했고 순서쌍이라고 말한 게 아니기 때문에 그냥 요렇게 그냥 써주면 돼. 이게 끝이야.
근데 연립방정식 파트, 2차 연립방정식 파트가 들어가는 친구들은 이 부분을 할 때 x, y 이제 순서상으로 거기서는 개념을 보기 때문에 얘를 알파로 보고 얘를 베타로 봤으면 이 밑에다가는 또 알파가 이거고 베타가 이거고를 또 따로 써줘야 돼. 방정식의 경우 여기선 그냥 두 수를 구하는 거기 때문에 굳이 두 번 써줄 필요 없지. 자, 이것도 짝수 공식 가주면 즉 이렇게 되고요. 그럼 나머지 하나는 허수 부분의 부호를 바꾸면 되겠죠. 사실 반대로 써서 틀리는 건 아니야, 이것도. 자, 13번. 이제 나오면 바로 제곱해야 되는 애지. z제곱이 i가 되는 애입니다. 제곱이 i입니다. i제곱, i 세제곱, i 4제곱, i 5제곱. 앞에서 끊지 말고 뒤로 해서 끊어라. 그럼 계산이 심플하다. 여기까지가 0이야. 항등식이네. a의 값에 관계없이 항상 중근을 갖는다. 내가 이 앞에 있는 문장은 이해를 못하더라도 중근에 대한 힌트는 좀 이해할 수가 있으니까 이것도 2가 있으니까 짝수 공식 써서, 그러니까 4분의 d 공식 써서 얘가 0이 돼야 된다는 얘기야. a 값에 관계없이. 전개하면은 자, a 있는 거, a 없는 거 각각이 0이 돼야 되지. 왜냐면 a 값이 뭐가 들어가도 이 식이 만족하게 만들려면 a 앞에 있는 개수가 0이 되게 만드는 수밖에 없거든. 앞에다가 m에다 2 넣어서 자, 15번 문제는 선생님이 진짜 많이 한 것 같아. 센에서도 했었던 것 같고 그때는 150 이하의 서로 다른 자연수였거든. 근데 여기서는 50 이하의 서로 다른 자연수고 근각계수와의 관계에서 일단 알파 더하기 베타가 p고 알파 베타가 q인데 얘네는 여기 있는 그 서로 다른 자연수야. 일단 서로 다른 자연수. 그 다음에 3개의 약수를 가져야 된다. 근데 우리가 3개의 약수를 갖는다는 건 무슨 뜻이야? 소수의 제곱수라는 얘기야. 2, 3, 5, 7 이런 애들인 거지. 그거의 제곱수니까 일단 제일 작은 게 2의 제곱 4겠지? 자, 이 중에 알파랑 베타를 골라야 돼. 그리고 50 이하가 돼야 되고 식이 성립하는 게. 근데 그게 이것밖에 없어. 왜냐면 이렇게 선택하면 이미 100이야. 50 이하라 그랬지? 그래서 알파하고 베타를 그냥 얘를 4라고 놓고 얘를 9라고 놓게. 반대로 놔도 크게 상관은 없어. 그러면 이제 p는 둘을 합한 거니까 13이고 q는 둘이 곱한 거니까 36이지. 그래서 이게 답이 되는 거고 센인가? 거기에서는 이게 이제 150 이하라고 얘기를 해가지고 우리가 이 경우도 하고 이 경우도 했어. 그래서 순서상이 2개 나왔던 걸로 기억을 해요. 그래서 이렇게 됐을 때가 합이 p가 29고 곱이 100인 것까지 해서 순서상 이렇게 2개가 나왔었다. 2차 함수가 x축과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나고 그 좌표를 준 경우는 결국은 여기에다가 x좌표라는, 그러니까 x축이라는 말 자체가 y좌표가 0이란 얘기라서 여기다 0을 넣어서 2차 방정식을 만들었을 때
두근이 이 교점의 x좌표다 라는 힌트를 준 거야. 그러면 근각계수와의 관계 바로 해서 마이너스 a가 두근의 합이고 그 다음에 b가 두근의 곱이다. 따라서 a는 1이고 b는 마이너스 6이다. 이렇게 바로 구해주면 좋은데 만약에 이런 생각이 안 들면 어쨌든 그래프 문제는 무조건 그냥 대입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연립방정식 풀어도 되겠지. 근데 시간 더 걸린다. 2차 함수 그래프가 x축과 한 점에서 만난다는 얘기는 아까도 말했지만 x축을 y는 0이라는 함수로 만들었을 때 얘네들의 교점이 하나란 얘기고 결국은 이거의 판별식이 0이다 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마찬가지로 여기에 있는 2차 함수가 x축과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난다는 거는 2차 방정식으로 만들었을 때 판별식이 0보다 크다는 얘기지. 선생님처럼 이제 하나하고 정리하고 보다는 이렇게 약간 구조를 잡아놔야 이게 끝나고 난 다음에 바로 이쪽 풀이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자, 선생님은 짝수 공식을 사용해서 4분의 d 공식을 쓸 거고 네, 여기서는 그냥 공식 쓰면 그냥 판별식 쓰면 되겠지. 자, 동시에 만족하는 애는 k는 2. 2차 함수 그래프와 직선이 만나지 않도록 한다 그랬으니까 판별식이 0보다 작아야겠지. 둘이 같다고 놨을 때 판별식이 0보다 작아야 된다. 이것도 개수가 짝수니까 4분의 d 공식으로 m은 2분의 5보다 작다. 문제에서는 자연수의 개수를 물어봤기 때문에 2개. 자, 9번은 좀 선생님 좋아하는 문제 중에 하나인데 2차 함수 그래프가 직선이랑 접하는데 그 접하는 점이 이제 1,1에서 접한다고 이제 얘기를 한 거야. 그러면 이제 너네가 원래 이제 기본적으로 할 수 있는 건 여기다가 1,1을 넣어서 A와 B의 관계식을 하나 얻어낼 수 있어.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거하고 같다고 놨을 때 판별식이 0이 나와야 돼. 접하니까. 두 개를 연립을 하면 이제 A, B가 나오거든. 이제 그렇게 하는 방법도 있는데 선생님은 이제 뭐를 더 선호하냐면 일단 먼저 그냥 같다고 놓고 한쪽으로 이항해서 정리를 한 다음에 얘가 x는 1이라는 중근을 갖는다 라고 생각을 하면은 x-1의 제곱으로 얘가 인수분해가 된다 라고 이해할 수 있어. 어려운 친구들은 아까 같은 방식으로 연립방정식을 풀고 사실은 머리를 조금 더 쓸 수 있다면 이렇게 하면 훨씬 빠르거든. 얘 전개하면은 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1은 0 이렇게 이제 될 거야. 우리가 방정식으로 풀 거니까. 그러면 여기랑 비교해서 a는 마이너스 1, b는 1이다 하고 바로 구할 수 있다. 풀이 방법을 좀 기억했으면 좋겠고 이거는 설명이 엄청 길지만 결국은 높이에 대한 식을 이미 줬고
가장 높이 올라갔을 때 수면으로부터의 높이를 물어봤으니까 지금 우리가 h로 놓은 게 높이거든. 이 함수의 최대값을 물어보는 문제지. 위에 있는 건 다 그냥 설명이기 때문에 바로 그냥 표준형 가면 되는데 보통 개수가 달리면 애들이 잘 표준형을 못해. 개수를 묶으면 묶은 만큼 이제 안에 있는 식은 나눠주면 됩니다. 제곱을 띄고 절반을 하고 제곱하고, 그리고 이제 생긴 만큼 뒤에서 이제 얘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가 있어서 마이너스 5분의 9가 생겼거든. 생긴 만큼 더해주고요. 뒤에 원래 3 있는 거 빼먹지 말고 결국 이게 최대값이 되는 거야. 통분해서 5분의 24. 특히 활용은 단위를 잘 갖춰서 써줘야 돼. 자, 2차 함수에서 범위를 줬고 그 범위 안에서 최대값이 뭔지 알려줬고, 그러면 최소값이 뭐냐 이렇게 물어본 건데 2차 함수가 범위가 주어지지 않은 경우는 그냥 꼭지점에서 최대나 최소를 갖게 돼. 아래로 볼록하면 최소를 가질 거고 위로 볼록하면 최대를 가질 거거든. 그런데 범위를 주게 되면 그 꼭지점이 아닌 곳에서 최대 최소를 가질 수 있기 때문에 무조건 그림을 그리거나 그림을 그려줘야 돼. 표준형도 고쳐줘야 되고. 그래서 얘도 너네가 이제 전개를 하면은 꼭지점이 이제 어딘지 알 수 있지. 선생님은 사실 이 상태에서는 그냥 바로 대칭축을 찾긴 하는데 좀 이제 활용이 되면 모를 수도 있으니까 그냥 전개를 그냥 할게요. 자, 전개를 하면은 요렇게 되고, 요렇게 됩니다. 앞에 계속 음수인 거 잊지 말고 음수면 위로 볼록하게 그려야 된다. x는 마이너스 1이라는 대칭축이 있고 문제에서는 마이너스 3부터 3까지 범위를 줬는데 마이너스 3이 좀 더 가깝고 3이 좀 더 멀어. 왜 중요하지? 2차 함수는 대칭이 되기 때문에 대칭축 기준으로 멀리 있는 데서 이제 여기 이제 하나 최대를 가지면 멀리 있는 데서 더 최소를 갖는다는 걸 알 수가 있지. 이 범위 안에서 제일 큰 값, 제일 작은 값을 이제 최대 최소라고 하는데 이 문제에서는 최대값이 8이다 라고 했기 때문에 이제 여기가 8이란 얘기지. 최소는 여기서 같겠죠. 자, 그러면 지금 이제 꼭지점이 y좌표가 8이란 얘기라서 이게 이제 8이란 얘기지. 이제 식을 다시 쓰면 결국 k는 마이너스 1이란 얘기인데 이렇게 바로 대체해서 쓰고, 그 다음에 최소값은 3일 때 가지니까 여기다 이제 3을 집어넣어서 마이너스 16 플러스 8 해서 마이너스 8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지. 이제 얘가 지금 F3인 거지. 자, 12번도 공연, 가격, 그 다음에 이익금에 관련된 식을 이미 준 거고 그냥 이제 식을 바로 생각하면 돼. 그리고 그 식의 미지수가 뭔지만 알면 되고, 관람권의 가격을 6만원 이상 9만원 이하로 정한다 했으니까 만원은 이미 여기 있어서 그냥 x에다가 6, 그치? x에다가 9라고 생각하면 되잖아. 요 뜻 자체가 6 이상 x가 9 이하다라고 얘기하는 거고, 공연 이익금은 y를 말하는 거니까 y의 최대 최소를 물어본 거지. 또 뭐 해야 되겠어? 표준형 해야죠. 자, 위로 볼록한 그림이고 대칭축은 x는 8. 자, 범위가 마이너스 6이 좀 더 멀고 9가 좀 더 가깝죠. 최대값은 8에서 같고 이게 120이 되고, 그 다음에 최소값은 6에서 같고 여기다 이제 6을 집어넣어서 계산하면 되겠지. 100. 최소값은 100. 자,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뭐야? 이 범위에서 y좌표 제일 큰 거 작은 거 지금 찾는 중이야.
근데 이제 여기서 중요한 거는 얘는 이제 공연이익금에서 이것도 10,000원이 뒤로 빠져있기 때문에 최대 값을 물어보면 120 쓰면 이제 그냥 망하는 거지. 10,000원 써줘야 되고요. 그 다음에 최소값은 100만원 하고 단위를 붙여줘야 된다. 알았지? 자, 2차 함수 그래프가 직선보다 항상 위쪽에 있도록 이라고 말했고, 이런 거지. 이렇게 있고 뭐 이런 식으로 된다는 얘기거든. 그러니까 돌려서 말했어. 항상 위쪽에 라고 돌려서 말했지만 결국은 안 만나 라는 얘기고, 결국은 판별식이 0보다 작다는 얘기를 이렇게 돌려서 말하는 거야. 같다고 놓고 한쪽으로 이항해서 판별식을 쓸 거고, 0보다 작아야 되지. A가 4분의 13보다 커야 되는데 얘가 이제 그럼 3. 얼마 이렇게 되는 상황이야. 문제에서 이런 조건들 빼먹지 말아라. 정수 A의 최소값. 특히 등호가 없는 문제는 정수나 자연수라는 말을 안 하면 최대값을 구할 수 없어. 그래서 등호가 없으면 의뢰 이제 그런 경우 많으니까 그런 거 한 번 더 확인하고 답은 4. 2차 함수에서 어떤 두 x에 대해서 함수값이 같다라는 힌트를 주면은 이게 얘네 둘이 더해서 2로 나눈 거, 그러니까 얘네 둘의 가운데 값이 대칭축이 돼. 정말 중요한 표현입니다. 더해서 2로 나눠줘. 그러면 1이지. 얘는 대칭축이 1이란 얘기야. 범위가 없는 상태에서 최소값을 줬다는 거는 이게 무슨 뜻이야? 꼭지점에 y좌표라는 얘기지. 꼭지점에 y좌표가 마이너스 3이란 얘기고, 지금 발전이라고 돼 있긴 하지만 너네가 이 앞에 있는 개수 1인 것까지 같이 따와서 식을 바로 쓸 수 있다. 이렇게. 그러면 개수 비교만 하면 되죠. A는 마이너스 2, 그 다음에 B는 마이너스 2. 너무 중요한 표현이야. 함수값이 같다라는 힌트를 주면 대칭축 힌트고, 사실은 이런 표현보다 더 많이 나오는 거는 이런 식으로 이제 나와. 그러니까 여기 어떤 숫자가 들어가서 이런 식으로. 아니면은 여기 뭐 5고 여기 뭐 8이고 이런 경우도 있어. 어쨌든 이 안에 x의 부호가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애들 있잖아. 하나는 x인데 하나 마이너스 x 이렇게 돼 있으면 더해서 2로 나누면 그게 대칭축이란 얘기야. 대칭축 힌트다 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구한 A, B 이게 1번. 범위를 줬으니까 또 뭐 하면 돼? 얘를 표준형 하면 되죠. 이렇게 되고, 얘는 맨 앞에 개수가 양수니까 아래로 볼록하게 6까지는 5 차이가 나고요. 1에서부터 마이너스 3까지는 4 차이가 나니까 얘가 조금 더 가깝겠지. 이 범위 안에서 최대값을 물어봤다. 여기서 최대값을 갖겠죠? 그리고 여기다 6을 넣으라는 얘기야. 25 빼기 3이니까 22. 만약에 본인의 그림 실력이나 아니면 시험 때 너무 긴장해서 어디가 뭔지 계산이 안 될 때는 그냥 이거 함수값 3개 다 구해서 그 중에서 제일 큰 거를 최대값, 함수값 중에 제일 작은 것을 최소값으로 하면 됩니다.
자, 15번 같은 문제는 이 삼각형 안에 뭐 이렇게 사각형을 그려가지고 사각형 넓이 최대값 물어보는 문제 진짜 많이 나오거든. 근데 이 얘기 나오면은 그냥 반씩 후려치면 돼요. 여기가 8이니까 이만큼 길이 4. 그 다음에 피타고라스 정리하면 여기가 6이라서 그거의 절반으로 하면 여기가 3이잖아. 그래서 3, 4, 12 하고 이제 끝내면 돼. 그런데 이제 서술형이나 너는 이제 이해를 위해서 식을 쓴다. 그럼 이제 일단 기억해야 되는 거는 일단 피타고라스 정리로 한 변의 길이를 구할 수 있고, 또 너네가 기억했으면 좋겠는 거는 선생님이 중학교 때부터 얘기를 했던 건데, 큰 삼각형의 길이비가 3대 4잖아. 그러면 여기도 3대 4로 놓으면 계산이 좀 편해. 분수 안 나오고. 그래서 여기 3x랑 여기 4x. 굳이 x라고 놓으라고 문제에서 말하지 않는 이상은 그냥 이렇게 내가 계산하기 편하게 놔도 되겠지. 여기가 6-3x가 되고요. 자, 그러면은 직사각형의 넓이를 선생님이 fx라고 했을 때 fx는 6-3x 그 다음에 거기다 4x를 곱한 형태가 되겠지. 이렇게. 그러면 이것도 내가 또 주고 싶은 팁은, 만약에 전개가 돼 있을 때는 우리가 그걸 표준형으로 고쳐야지 대칭축도 알고 최대최소도 알잖아. 근데 이렇게 인수분해 형태로 돼 있을 때는 굳이 이걸 전개하지 말고 방정식의 두실근을 사용해. 얘는 0이다 라는 방정식으로 만들면 x는 0하고 x는 2가 x축하고 만나는 이차함수인 걸 확인할 수 있거든. 특히 개수가 음수야. 전개하면 맨 앞에 최고차항 개수가, 그러니까 요렇게 생겼다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야. 전개를 안 해도 대칭축이 뭐라는 거 알 수 있어? x는 1이라는 거 알 수 있지. 최대값은 가장 위에서 가질 테니까 결국은 f1을 물어보는 거고, 표준형일 때는 뒤에 상수를 그냥 바로 읽으면 되지만 얘는 표준형이 아니기 때문에 1을 넣어서 이렇게 정리를 해도 돼. 알았지? 선생님이 두 가지 팁을 줬어. 첫 번째는 이 그림에서 이 안에 있는 넓이 최대값은 딱 절반씩 갔을 때가 넓이가 최대다. 그래서 바로 급할 땐 바로 그렇게 해라. 두 번째, 식을 세웠을 때 표준형을 고쳐야지만 꼭지점을 알 수 있지만 이렇게 인수분해가 된 형태에서는 x축과의 교점을 구해서 차라리 그 중간에 있다라고 파악을 하면 계산이 훨씬 편하다. 전개해서 하는 것보다. 첫 번째 문제는 복잡하지 않으니까 바로 할게. x분의 1이라는 건 x를 역수하라는 뜻입니다. 유리화 바로 하면은 여기는 이렇게 곱해지면서 분모 10 전개하면은 앞에 있는 거는 9 빼기 1, 8 8 플러스 6i 10분의 16 몇 분에서 5분의 8 z제곱이 실수다. 그 얘기는 z가 실수거나 z가 순허수인 경우를 생각합니다. z가 실수라는 거는 실수 부분이 있어야 되는 거니까 허수 부분이 0이어야 되지. 그 다음에 순허수가 되려면은 실수 부분이 0이 되고 그 다음에 허수 부분은 0이 아닙니다. 이걸 풀기 위해서 위에 있는 식이 정리가 돼야 되고, 사실 시험 때는 먼저 문제 읽으면서 정리까지 아예 하면 좋겠지. 근데 그 정리라는 게 어떤 기준이냐면 어쨌든 복소수는 실수 부분과 허수 부분이 정리가 돼야지 문제를 푸니까 이렇게 이제 정리를 하면 되겠지. 그래서 허수 부분이 0이다. 즉 K는 1인 경우,
그 다음에 허수 부분은 0이 아니고 실수 부분이 0인 경우. 따라서 선생님이 빨간색으로 써주는 거는 공식이기 때문에 나왔을 때 이제 한 번 더 짚고 넘어가면 좋을 것이고, 여기서 이제 하나 더 추가를 하자면은 z제곱이 양의 실수다. 그러면은 실수 부분이 있고, 그러니까 허수 부분이 0이고 실수 부분이 0이 아니어야 되고, 만약에 음의 실수가 된다. 그러면 허수 부분이 0이 아니고 실수 부분이 0인 순허수가 되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부호를 말해주면은 두 가지로 갈라지게 되는데, 부호를 말 안 하고 그냥 z가 z 제곱이 실수가 된다. 그러면은 두 가지 경우로 이제 다 해주면 되는 거지. 특히 이제 첫 번째 경우는 이제 z가 0인 것까지 포함이 됩니다. 문제에서 2차 방정식의 한 근을 말해줬고 A, B가 실수라고 말했기 때문에 나머지 한 근은 3 플러스 루트 5y인 걸 알 수가 있지. 그러면 근과 계수와의 관계에 의해서 두 근의 합, 이 A, 이게 이제 6이 되는 거지. 얘네들이 이제 더해줘야 되니까. 그 다음에 곱이 9 플러스 5, 즉 14. 따라서 지금 A가 마이너스 6, 그 다음에 B는 14로 이제 정리가 되겠지. 특히 근과 계수와의 관계를 쓸 때는 앞에 계수 있는 거 까먹으면 많이 틀리기 때문에 1로 맞춘 상태에서 X 계수에 마이너스 붙인 게 두 근의 합, 뒤에 있는 상수가 바로 그냥 두 근의 곱, 이렇게 해주면 됩니다. 자, A 더하기 B하고 A-B를 근으로 갖는다고 했으니까 둘이 더한 거 8, 그 다음에 둘이 A에서 이제 B를 뺀 거 마이너스 20. 얘를 근으로 갖고 중요하지. X제곱의 개수가 1인 것까지 합해서 우리는 이제 X-8, X 플러스 20은 0이다 라는 방정식을 풀 수가 있는데, 문제에서 2차 방정식이라고 말했기 때문에 반드시 는 0을 붙여주지 않으면 틀려. 2차식으로 써야 돼. 전개해서 x제곱 플러스 12x 마이너스 160은 0이다. 이렇게 하면 되는데, 만약에 너네가 근과 계수와의 관계 쓴다면 이것도 두 근을 더한 거, 부호 바꾼 거, 두 근을 곱한 거 그대로 써주면 되고, 혹시 개수가 뭔가 1이 아니라 다른 게 언급이 되거나 개수가 언급이 안 돼 있을 때는 괄호를 하고 반드시 여기에 이제 A를 붙여주든지 개수를 붙여준 걸 전개한 형태로 써줘야 됩니다. 자, 2차 함수 그래프가 직선과 만난다 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가 그 만나는 점에 X 좌표가 있지. 그거는 뭐냐면 2차 함수와 직선이 만나는 이 방정식의 두 근이 x1과 x1과 x2라는 얘기야. 이항에서 근과 계수와의 관계 쓰려면 아무래도 계수를 1로 먼저 맞춰주는 게 좋지. 안 그러면 이제 많이 까먹기 때문에. 자, 문제에서 이렇게 알려준 거는 두 근의 합을 알려준 거기 때문에 이게 5다 라는 힌트를 준 거지. A 값에 관계없이 라는 얘기는 A에 대한 항등식이라는 얘기고, 그럼 우리는 A 기준으로 해서 정리를 해줘야 돼. A 제곱항, 뭐 A항, 상수항 이런 식으로. 여기서 말하는 상수항은 A가 없는 항을 말하는 거지. 얘가 항상 접하는 직선이 있는데
그 직선에 대해서 m랑 n의 값을 구하라고 한 거야. 얘네가 접한다는 거는 얘네들이 같다고 놨을 때 판별식이 0이 된다는 얘기지. 당연히 한쪽으로 이항해서 이번 시험은 너네가 한 문자에 대해서 정리를 잘, 항상 정리가 가장 우선이야. 이거에 판별식이 0이 돼야 된다. 자, 전개하면 이제 선생님 같은 경우는 굳이 이제 길게 쓸 필요 없다고 생각을 해서 아무래도 이제 세로셈 식으로 이렇게 쓰면 아래에서 쓸 때 그냥 바로 동류항끼리 이제 정리가 가능하잖아. 이런 식으로 그냥 바로 이렇게 더하기 한다고 생각하고, 그러면 이제 A가 있는 것끼리 계산이 되는 거니까 이렇게 됩니다. A에 대한 항등식이라는 건 A에 뭐가 들어가도 성립을 해야 되니까 아무거나 넣어도 식에 영향을 주지 않도록 앞에 개수가 0이 되게 하고 자동으로 이제 뒤에 것도 0이 되게 만들면 되겠지. 앞에가 0이 되려면 m은 2가 돼야 되고 2를 이제 뒤에다가 넣어주면 이렇게 되기 때문에 n이 마이너스 1이 됩니다. 따라서 m은 2, n은 마이너스 1인데 만약에 그 직선의 방정식을 구하라고 문제에서 말을 했으면은 y는 2x 마이너스 1이다 이런 식으로 써주면 됩니다. 답은 어쨌든 이거. 자, 최대최소 문제를 줬을 때, 특히 구간을 줬을 때는 꼭지점이 아닌 다른 곳에서 최대최소를 가질 수 있으니까 어쨌든 표준형을 하고 그래프를 좀 활용을 해줘야 되겠지. 마이너스 8 생겼으니까 플러스 8. 자, 앞에 개수가 음수인 거를 좀 조심해야 되는 게 양수인 경우로 많이 나와서 자꾸 아래로 블록하게 그리게 되거든. 앞에 개수 꼭 확인해서. 얘는 대칭축이 x는 2인 상태고 문제에서 준 범위는 지금 대칭축이 안 들어가네요. 이 범위 안에서 y 값의 가장 큰 값을 구하란 얘기야. 최대값은 여기 있는 y 값, 함수값, 좌표의 y 좌표 중에 가장 큰 거. 즉 이거의 y 좌표가 이제 3이란 얘기고 결국은 종합하면은 이 점이 지금 1,3이란 얘기죠. 얘를 지난다는 얘기야. 대입합시다. 네, 그래서 A는 마이너스 3입니다. 자, 복소수에 대해서 다음 값을 구하는 풀이 과정을 쓰시오 라고 했는데 특히 지금 Z 바와 같이 켤레복소수가 들어간 식은 그냥 바로 넣는 건 좀 낭패야. 합이나 곱, 차 이런 것들이 들어간 식으로 변형하는 게 더 좋거든. 그래서 일단 첫 번째는 Z가 나와 있으니까 Z 바를 구해 놓고요.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식을 통분을 해. 근데 이제 통분할 때 이 마이너스 때문에 많이 틀리거든. 그냥 올려줘 버리고 앞에는 Z 바를 뒤에는 Z를 전개를 하면은 Z 더하기 Z 바만 남습니다. 자, 얘네 둘의 합 10, 곱 25 더하기 4, 29.
오른쪽 그림과 같이 둘레의 길이가 8인 이등변 삼각형 ABC가 있다. 각각을 변으로 하는 정사각형을 우리가 만들 건데 그 정사각형 넓이의 합의 최소값을 구하는 과정이다. 일단 이 세 변 중에 한 변을 x라고 놓게 되면 이등변이니까 나머지 하나 x. 둘레의 길이가 8이니까 나머지 변은 8-2x가 되겠지. 사실은 얘 활용 같은 경우는 바로 식을 세워서 표준형만 고쳐도 그냥 최대 최소가 값이 무조건 나오게 돼 있거든. 그런데 이제 문제에 따라서 만약에 서술형에서 원하는 풀이 중에 하나는 이 문제가 성립하기 위한 ax 값의 범위를 써야 될 수 있거든. 그래서 이런 활용 문제는 일단 문제에서 나와 있는 모든 길이가 양수가 돼야 돼서 x가 0보다 커야 되고 8-2x도 0보다 커야 돼. 그 다음에 두 번째 너네가 놓치기 쉬운 게 뭐냐면 일단 삼각형이 만들어져야 되잖아. 그래서 가장 긴 변이 나머지 두 변의 길이를 더한 것보다 짧아야지 이게 삼각형이 그 결정이 되거든. 그래서 얘네를 다 종합을 하면은 0보다 크고 2보다 큰데 4보다는 작아야 돼서 하는 범위가 사실은 나오게 돼. 근데 시간이 급하고 객관식이라면 사실 생략해도 무방해. 거의 범위랑 상관없이 표준형만으로 그냥 바로 나오거든요. 선생님이 넓이의 합을 sx라고 만약에 한다. 그러면 2x제곱 저기 이 세 개의 넓이 다 더하는 거야. 그 다음에 이제 전개를 하면은 뒤에서 나오는 4x제곱 앞에 거 같이 해서 6x제곱 가 되거든. 그 다음에 묶어서 이제 표준형을 해줘야 되지. 표준형을 할 때는 앞에 개수로 묶어주면 돼. 개수가 맨 앞에 개수가 1이 아닌 경우에 6분의 16인데 약분해서 5분의 8 이거 3분의 8. 근데 우리가 이제 생긴 만큼 뒤에서 빼줘야 되니까 뒤에 거 정리하면 되거든. 이제 선생님 같은 경우는 64가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잖아. 그래서 그걸 뭔가 A처럼 생각하면 지금 A 빼기 3분의 2A 형태거든. 그러니까 결국은 얘가 3분의 1A인 거잖아. 그래서 그냥 바로 그냥 3분의 1A라고 생각하고 바로 써주면은 계산이 좀 더 편하겠지. 최소값을 물어봤고 결국은 표준형에서 특히 맨 앞에 개수가 양수인 상태에서는 이 맨 뒤에 있는 애가 최소값이라고 할 수 있다. 실제로 지금 여기 나오는 대칭축은 이 범위 안에 들어갔기 때문에 혹시나 여기를 구하지 않더라도 사실은 무방했던 문제다. 정리. 서술형이라면 이 부분을 써줘야 되지만 객관식에서는 활용 문제가 거의 그 대칭축이 다 그 안에 들어가게 나오기 때문에 바로 해서 표준형으로 고쳐도 무방하다.